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국민병원 박옥승입니다. 총론 두 번 2장 세포 적응과 손상. 첫 번째 시간에는 세포 적응에 대해서 했죠.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플라지아, 아트로피, 메타플라지아.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손상에 있어서 원인들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가역적인 변화, 비가역적인 변화. 가역적인 변화는 세포가 좀 커지고 세포 종창이 있고 뭐 지방 같은 거 축적이 있고 이건 돌아온댔죠. 근데 비가역적으로 세포막이 깨진다거나 사립체가 완전히 깨진다거나 그다음에 핵의 변화가 생긴다 이러면 이건 안 돌아온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세포 손상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인과 조금 비슷하지만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셀 데스에서 괴사와 세포 자멸사 괴사는 네크로시스 세포 자멸사는 아파프토시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 축적, 노화 뭐 이런 얘기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세포 손상의 원인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세포 손상의 기전에 대해서 하는데 원인과 기전이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만 찍으세요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ATP 고갈, 사립체 손상, 산화적 스트레스, 칼슘, 그 다음에 막 투과성 손상, DNA 단백질 손상. 아, 이거 다 안 좋은 얘기들이네. 뭔가 세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쭉 공부해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포 손상 기전의 핵심은 저산소예요. 저산소. 이걸 다른 말로 하이폭시아.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세포는 문제가 생긴다. 앞에다가 산소 없음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산소는 왜 있어야 되죠? 결국은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생리학에서 영양 파트 보면 글루코스 한 분자가 있고 산소가 없는 현기성 해당 과정은 ATP를 2개. 근데 이거 많이 만들면 락틱 액시드가 나와서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산소가 있으면 이놈이 어디로 들어간댔죠? 사립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산화적인 인산화 과정 TC 사이클 돌리면서 30개에서 32개의 ATP를 만든다. 그 ATP는 세포의 특성에 따라서 세포의 항상성 유지하는데 항상 ATP,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산소예요, 산소. 산소가 없다라고 놓고 보면 세포 손상 기전은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는 세포 손상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 뭐 어느 정도 그 유해인자가 어느 정도냐 이거. 그다음에 세포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 이거. 그다음에 이제 중요 세포 성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뭐 그냥 읽어보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뭐 시험 내고 꼭 알아야 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에 어느 정도 세포에서 손상이 되느냐 뭐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세포 손상 원인과 기전은 조금 비슷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산소, 저산소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 자, ATP부터 보면요. 여기 보셔도 저산소 돼 있죠. 저산소. 산소가 없다? 영양분 부족. 영양분이 뭐죠? 글루코스, 지방, 단백질 이런 거 없는 거죠. 아, 에너지 못 만들겠구나. 그럼 문제가 생기죠. 자, 글루코스와 지방, 단백질, 산소가 없다? 에너지를 못 만든다. 언에어로브에서는 글라이콜라이시스 2개, ATP 2개, 젖산 만들어내죠. 하지만 에어로브, 산소가 있을 때는 30개에서 32개 만든다. 근데 재료와 산소가 없다면 ATP가 감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 펌프가 작동 안 합니다. 젖산이 많이 생기면서 폐하가 낮아지면 염색질에 문제가 생겨요. 리보솜이 떨어져 나가요. ATP가 없으면 그래서 단백질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괴사가 온다. 이걸 임상적으로 딱 설명하면 간단해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혔다. 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을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ATP를 못 만들죠. 심장 근육세포에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심장세포가 괴사된다. 뒤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멈춘다.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그럼 심장이 괴사가 왔는지. 심전도 보면 알죠? 탈분국, 재분국 하는 심전도 심방의 재분국, 심실의 재분국, ST 엘리베이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피검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CKMB, 트로포닌 I. 생리학 때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괴사되고 난 뒤에 심장세포, 그러니까 심장 근육세포에만 있는 단백질이 트로포닌 I라는 놈이니까 이놈 올라가면 심장세포가 맛이 갔구나. CKMB도 심장에 주로 사용하는 포스페이트 공급하는 그런 놈이니까.
그래서 요 하나만 보더라도 임상과하고 연결해서 쭉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ATP가 없으면 허혈, 심장이라고 칩시다. 막혔어요. 사립체, 미토콘드리아에 영양분, 글루코스와 산소를 못 주죠. 그럼 이게 맛이 가겠죠. 어떻게? ATP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못 만들어내면 결국 나트륨 펌프가 안 된다? 이러면 ER도 확장되고 세포가 빵빵하게 붙는다? 그 다음에 혐기성 해당 과정 증가하면 락틱 액시드 많이 나온댔죠? 그러면 폐하가 떨어진다? 이건 핵 염색질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ER에서 리보솜과 분리돼 버려.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단백질을 못 만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 손상 기전이 되는 거죠. 사립체 손상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 사립체가 저산소증과 독소. 아, 산소가 없으면 사립체도 문제가 생기지만 독소, 이 사립체만 주구장창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도 이 사립체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ATP 생성을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ROS라고 활성산소 종을 생깁니다. ROS, 라디칼이라고 하죠. 이놈도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하게 된다. 카스파제 같은 단백질이 활성돼서 그래서 이놈들이 세포 자멸사, 네크로시스 세포 자멸사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셀 데스, 세포가 뒤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사립체 손상 갖고 얘기한 건데요. 저산소증, 독소, 방사선 이런 거 쏘면 사립체가 손상을 받았어요. 그럼 결국은 기능이 안 좋죠. ATP 못 만들죠. 또 라디칼 같은 이 산소종들이 막 나옵니다. 활성산소종. 이러면 다양한 세포 변형을 일으키면서 네크로시스가 오게 되고 DNA나 단백질 손상 받게 되면 어떤 거냐?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카스페이즈 같은 거 이런 거 나와서 아포토시스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따로따로 놓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립체가 부서지면 세포가 뒤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나왔던 이게 자꾸 연결되죠. 아, ATP 나왔다가 사립체 연결돼. 사립체 나와서 여기 ROS 나왔는데 또 ROS 나오죠. 이게 자꾸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제,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시스라고 해서 ROS 하는 건 병적 상태를 일으키는 중요한 기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질을 과산화시키고 산화적 단백질을 산화적 변형으로부터 문제를 일으킨다. DNA도 가닥손. 이 뒤에 그림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라디칼기라고요. 산소하고 관련이 있는 자유 라디칼들이 세포막도 부서뜨리고 단백질도 결합 못하게 하고 DNA도 손상 오게 하는 거죠. 아, 이래 갖고 세포가 셀 데스 된다는 거죠. 이걸 막아주는 게 있죠. 아, 영양 파트 잘 공부하셨으면 알 건데 여기 나와요. 토코페롤이 뭐냐? 바이타민 E, 수용성 비타민 B, C 이런 군도 쫙 있었고 지용성 비타민이 A, D, E, K가 있죠. A는 레티놀, D는 칼시페롤, 그 다음에 E는 토코페롤, 그죠? K는 퀸논인데 보통 병원에서 비타 K라고 쓴다죠, 그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중에 이 토코페롤 이게 그 생선 같은데 이런데 많이 들었죠. 난황, 간유 이런 데 많이 들어서 아줌마들 영양제로 항산화, 늙어가는 걸 방지한다 뭐 이런 거, 노화 방지 항산화. 그래서 이런 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자유 라디칼이 많이 나오면 요런 문제들, 세포가 늙고 노화, 혹은 세포 손상 과정이 있으니 이런 토코페롤 많이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칼슘도 세포 내로 많이 들어오면 세포 손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포 자멸사 유도한다. 또 막 투과성 손상. 막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세포막도 있고 사립체 막도 있고 리보솜 막도 있고 이런 게 부서지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NA와 단백질도 핵 안에 있는 DNA와 단백질도 손상되면 세포 자멸사를 유도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언뜻 또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가역적인 놈은 세포가 빵빵해지고 지방이 차고 뭐 이런 얘기 정도였죠. 이건 돌아오는 놈. 근데 비가역적으로 가는 놈들은 세포 벽도 세포 막도 깨지고 핵도 안에 응축되고 뭐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사립체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셀데스에 딱 들어오는 거죠. 자, 계산하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산소가 없습니다. 영양분이 없습니다. ATP 못 만들죠. 누가? 사립체가 못 만든다. 이거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뭐 세포 막 그다음에 단백질 생성 이런 데 문제가 돼 갖고 세포 손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괴사 셀데스에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괴사고 하나는
세포 자멸사입니다. 아포프토시스. 자, 괴사의 뜻이란 살아있는 개체 내에 죽은 세포를 의미한다. 내가 심장 세포가 괴사됐어요. 아, 네크로시스 병원에서 많이 쓰거든요. 아, 하트 MI 맞아서 네크로시스, 네크로시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살아있는 개체의 죽은 세포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괴사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핵의 특징은 농축되고 붕괴되고 용해됩니다. 그러니까 뭉쳤다가 깨지고 녹아버린다. 핵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괴사는 약간 사이즈는 커져요. 커지는데 핵은 농축, 붕괴, 용해돼 버린다. 그 다음에 세포막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죠. 그 다음에 세포 성분은 소화되거나 세포 밖으로 유출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세포막 깨진 들 통해서 세포 밖으로 막 나가버리죠. 아예 깽판 나는 거예요, 그냥 세포가. 그다음 항상 병적입니다. 괴사는 네크로시스는 좋은 게 없어요. 생리적이고 나발이 이런 거 없고 다 병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DNA 파괴 기제는 불규칙하고 광범위하고 ATP 손상, 세포막 손상, 자유라디칼 이런 내용 오만 안 좋은 얘기들은 괴사에 다 들어있다. 아까 전에 하나 좀 유의할 게 이제 가역적인 변화에서 세포 크기가 확대되는 게 괴사하고 같을 뿐이지 괴사란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irreversible 돌아오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괴사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 책에다가는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적어놨는데 아이고 이거 콩팥이 괴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응고괴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액화괴사 뇌경색 있을 때 물처럼 녹아내리는 액화괴사. 그 다음에 걸락괴사 결핵 같은 거 있으면 이거 폐가 걸락 모양으로 괴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이자염, 판크라타이티스가 있으면 지방 괴사가 일어날 수 있고 괴저 같은 거, 당뇨발 같은 거, 괴저 같은 것도 괴사의 종류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자멸사입니다. 세포 자멸사는 여기 보시면 자신의 세포 성분을 정교하게 조절한다. 하지만 생리적, 병리적 현상이다. 네크로시스는 완전 다 나쁜 놈이랬죠. 하지만 세포 자멸사는 생리적인 기능도 하고 병리적인 현상이지만 가장 그 세포 손상에 있어서는 제일 밑단계 괴사랑 자멸사는 거의 레벨이 같죠. 하지만 자멸사는 생리적으로 없어져 줘야 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스 괴사는 세포가 커져서 핵 변화가 있고 세포 소기관과 막이 파열되면서 염증 반응까지. 근데 세포 자멸사는 세포가 수축하고 염색질은 음축되면서 세포 자멸 소체가 형성되면서 포식 작용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 부드럽잖아요. 그죠? 이거는 깨져갖고 막 다 터져 나온다는 의미. 세포 자멸사는 스스로 싹 조절해갖고 자멸 소체가 만들어져갖고 포식 작용으로 없어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생리적 사표 조멸사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태아 발생 과정 중에 실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하이퍼플라지아죠. 수가 늘어날 때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초경 지나서 이제 가슴 커지듯이. 근데 이제 폐경 후에 유방이 짜부러드는 거는 아트로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세포 자멸 아포프토시스라고 해서 폐경 후에 유방도 생리적인 아포프토시스다. 네, 세포 자멸사다. 그 다음에 뭐 자기 반응 림프구 제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체에서 꼭 필요한 것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병리적인 병적인 세포 자멸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산소증, 방사선, 항암제에 의해서 DNA가 손상되는 경우. 세포가 딱 느끼는 거죠. 내가 방사선을 쬐어요. 암세포 죽이려고 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가 방사선을 맞았어요. DNA가 손상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그냥 자멸할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퇴행성 질환에서 단백질 변성과 축적, 퇴행성 알츠하이머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퇴행성 질환에서도 그냥 서서히 위축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아포프토시스 생길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 세포 이런 것들도 하고, 뭐 관의 폐쇄, 장기의 위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세포 자멸사의 모양적인 변화도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 세포가 수축합니다. 아까 전에 괴사는 커진다고 했죠. 이 옆에 게 괴사거든요. 커지는 대신에 수축합니다. 그 다음에 핵 변화가 있었죠. 괴사에서는 뭐 농축, 응축, 뭐 그 다음에 용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놈은 염색질이 응축됩니다. 이게 뭉쳐지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립체와 리보솜 이건 다 깨지고 부서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포프토시스 세포 자멸사 같은 경우에는 아포토틱 바디라고 해서 세포 자멸 소체가 생겨갖고 포식 작용으로 먹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요게 네크로시스와 아포프토시스의 차이니까 요 그림 한번 눈에 딱 넣어두시면
또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지금 세포 손상하고 있습니다. 셀 어답션, 어답테이션, 그러니까 세포 적응 넘어섰고 세포 손상, 돌아오지 않는 길을 건너는, 예, 됐죠? 가역적인 거 말고 비가역적인 거에서 세포 네크로시스, 괴사라 아포프토시스. 그 아포프토시스의 괴사와 아포프토시스의 차이, 네크로시스와 아포프토시스의 형태학적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놓은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세포 크기는 아포프토시스는 감소한다. 제가 볼 때 이게 좀 중요하죠. 괴사는 네크로시스는 항상 병적이지만 세포 자멸사는 생리적일 수도 있고 병적일 수도 있다.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박스 7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세포 자멸사의 기전은 안에서부터 없어지는 놈이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놈이 있다. 안에서 없어지는 놈은 거의 사립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고 마 우리는 이제 끝내자. 그래서 카스파제라는 단백질 활성화시키는 과정, 이게 이제 내인성 경로라는 거고, 외인성 경로는 외부에서 오는 거죠. 여기 읽어보시면 3일 수용체 개시와 관련된 외인성 경로. 말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아이고 3일 유도 신호 복합체, 예, 그냥 3일 합시다 하는 복합체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스페이지라고 하는 단백질 통해서 아포프토시스, 아이고 나는 이제 세포 없어질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가 포식은 이 아포프토시스도 옆에 보시면 자가 포식 있죠. 여기 보시면 대식 세포의 포식 작용. 이건 대식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그러는 거고, 자가 포식도 이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가 포식, 오토페이지도 자신의 내용물을 먹는 현상이다. 물론 생리적인 것도 있어요. 대사물질 재활하고 파편 청소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병적인 거는 세포사로 진행되거나 세포사를 동반할 수가 있다. 셀데스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네크로시스, 아포프토시스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병리적 자가포식. 암 같은 거,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디지즈 이런 것들도 자가포식하고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 자가포식 과정은 그냥 이렇게 라이소솜이 결국은 해결한다 이 얘기입니다. 리소솜이 덮어싸서 여기 보시면 내용물을 소화시키고 분해한다.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 내의 축적. 세포 내 축적은 아까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어답테이션 지나서 세포 손상에 보시면 가역적인 거, 비가역적인 가역적인 거에서 세포가 커지고 하면서 세포 조직학적으로 세포 안에 세포가 커지지만 안에 지방 같은 것들이 쌓인다. 뭐 그런 내용하고도 또 연관됩니다. 자, 다양한 물질의 비정상적인 세포 내 축적, 이걸 세포 내 축적, 세포의 대사 장애, 소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방, 단백질, 글라이코겐 같은 것들이 세포 안에 축적된다는 거고, 색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방 같은 거 모이는 건 앞에 한번 보셨던 거고, 단백질도 토리 쪽 세관, 뭐 콩팥 같은 데 단백질 좀 쌓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글라이코젠 같은 것들도 당뇨병이나 뭐 글라이코젠 합성 이런 것들도 세포 안에 글라이코젠 저장병 같은, 이 디지즈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쌓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색소 같은 거 있죠. 내인성 색소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 아니고 스스로, 그리고 점 같은 거 있죠. 점 뭐 이런 것들, 헤모시데린 멍들었을 때 철분 색소가 쌓인다 이런 것들이죠. 이거 이제 기미 주근깨죠. 내인성 색소 기미 같은 거. 백생증은 사실은 뭐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뭐 티로시나제가 없어져 갖고 이렇게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이랬었죠, 그죠? 색소가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맞았을 때 안에 이제 그 헤모시데린 침착 대표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죠. 철이 침착돼가고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외인성 속소는 뭐 진폐증, 규폐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문신 같은 거 그림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정상적인 폐는 이런데 이게 이제 탄광 같은 데서 계속 그 석탄을 먹으니까, 석탄 가루를 먹으니까 이게 세포 안에 결국 쌓이는 거죠. 밖에 쌓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세포 내에 축적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타투죠. 타투 같은 것도 외부에서 오는 색소가 세포 안에 침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거 넘어가서, 이거는 뭐 석회화 얘기인데 넘어가시고, 좀 중요한 게 이제 노화가 있어요. 노화는 세포가 늙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노화의 원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전이. DNA가 손상되면 노화가 옵니다. DNA, ROS 같은 내부 자극을 핵, 사립체 등의 DNA 손상을 일으킨다.
DNA 손상을 일으키면 단백질 만들어내는 거, 세포가 살아가는 항상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세포 복제가 또 저하됩니다. 이게 텔로미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복제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이상이 생기니까 단백질 기능을 잘 못하니까 또 이게 노화가 된다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재밌는 건데 과도한 영양분을 섭취하면 노화가 된다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외부 자극과 내부 자극, 특히 라디칼, 산소, 활성산소주 이런 것들이 DNA 손상을 일으키면 세포 노화가 옵니다. 텔로미어가 감소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되면 세포가 복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가 됩니다. 단백질 항상성 이상이 생기면 또 당연히 세포 모양이나 이런 거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서 노화가 생기겠죠. 근데 색깔 달리 해놨죠. 그럼 이거를 빨간색 계열로 노화하려고 하면 과한 칼로리 이러면 되겠죠. 칼로리 초과 이러면 세포 노화됩니다. 하지만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 IGF-1이라고 이게 GF가 그로스 스펙터입니다. 예. 밥을 적게 먹으면 IgG1이 떨어져서 항노화 작용에 의해서 세포 노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시루트윈이라는 놈이 증가하게 되면서 세포 노화를 방해한다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트푸드로 다이어트라고 해서 블랙커런트, 베리 같은 거 이런 거에 시트루인 많이 들어있으면 이놈이 노화를 방지한다. 그래서 결국 자극을 적게 하고 항산화제, 아까 얘기했던 토코페롤 이런 거, 그 다음에 칼로리를 제한한다.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 노화가 적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루트윈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다 했는 거를 정말 좀 지겹고 좀 힘들겠지만 1분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게 이 안에 다 있죠. 정상세포가 있고 스트레스와 유해 자극이 있으면 세포 어답테이션 합니다.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플라지아, 아트로피, 메타플라지아. 세포 손상이 옵니다. 가역적인 손상, 세포가 커지고 뭐 안에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비가역적인 거, 세포막이 깨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심하게 부서지고 하면 괴사가 되겠죠. 괴사는 특이하게 세포 커지지만 핵은 응축되고 용해돼 버리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이상하게 되고 세포 자멸사는 어떻게 되죠? 세포가 작아들고 세포 자멸 소체가 만들어져서 스스로 죽여버린다. 그래서 요 밑에 거를 셀데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죠. 치명적이지 않으면 세포 적응을 한다.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플라지아, 어트로피, 메타플라지아. 세포 손상인데 치명적인 자극은 세포 손상입니다. 이 리버서블 하냐? 이 리버서블 하냐? 리버서블 한 놈은 지방 변화와 세포 정상. 이 리버서블 하면 괴사와 세포 자멸사, 네크로시스와 아포프토시스로 넘어간다. 거기다가 이제 세포 내 축적 같은 얘기 했었고 노화 이런 얘기 했었죠. 박스 3번 보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가역적인 변화, 비가역적인 변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비가역적인 거는 깨지면 일단 안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죠. 세포 손상 기전은 ATP 사립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산소 부족이다. 하이폭시아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림으로 해갖고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심근경색이 있을 때 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겨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세포 자멸사의 괴사, 네크로시스와 아포프토시스 비교해 놓은 거죠. 그래서 테이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세포 내 축적도 봤었고 이거죠. DNA 손상, 복제성, 단백질 이상에 의해서 세포 노화가 온다. 그래서 세포 노화 되지 않으려면 칼로리를 제한해라. 시루트윈을 많이 먹어라. 그러면 세포 노화가 천천히 온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인플라메이션과 리모델링 리커버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